네, 안녕하세요. 와이어스 영어학원 마이클이라고 합니다. 네, 불임중학교 1학기 기말고사 문제 분석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명 같이 공부했고요. 3, 4과의 외부 지문 4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일단 총평은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떤 부분이 어려웠냐면, 일단 어휘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 선지에 있는 어휘들이 어렵다 보니까 해석이 안 돼서 못 푼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확실히 또 불임중학교가 외부 지문이 길고, 그 다음에 내용 자체가 어려운 내용이라다 보니까 준비하는데도 더 어려웠었고, 이번에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을 좀 많이 겪었다. 그리고 어법 문제들이 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 어법도 같이 공부해야 돼서 쉽지가 않았었던 그런 시험이었고요. 하지만 이제 의사소통이나 어휘 문제가 따로 나오진 않았다. 이런 정도가 이제 총평이고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조금 난이도가 있는 시험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객관식 1번부터 쭉 살펴보면 본문의 어법 선택형 문제 출제됐고요. 빈칸 추론 문제인데, 이 빈칸에 들어갈 내용들이 본문에 있었던 내용이 아니라 변형 혹은 창작문을 이제 적절하게 삽입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논리력이 필요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논술형 현재 완료를 이용해서 단어를 변형하고 추가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3과 본문의 내용 일치, 그 다음에 빈칸 추론 문제였고요. 난이도는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창작문을 삽입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외부 지문 문제가 쭉 있습니다. 외부 지문에서는 매번 나오는 문장 삽입 문제, 어휘 찾기, 내용 일치, 문장 삽입 문제, 제목 추론하기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11번부터는 사과 부문이었는데요. 순서 배열과 어휘 선택, 내용 일치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논술형 관계사를 이용해서 단어를 추가해서 만드는 내용이었고요. 어법에서는 사과어법뿐만 아니라 비교 구문 투부정사까지 함께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 좀 의외였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지문에서도 문장 삽입, 빈칸 추론, 내용 일치, 내용 이해, 요지 찾기까지 잘 나와줬습니다. 총 22문제였는데 논술형 2문제, 본문 7문제, 어법은 하나 나왔고요. 외부 지문과 응용은 총 12문제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아시겠지만 외부 지문이 조금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본문보다 외부 지문을 더 많이 공부해야 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교과서에 기타 12문제, 그다음에 변형은 3문제 정도 있었고요. 상문제도 3개나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시험에서 상문제가 있기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쉽지는 않은데 상문제, 그다음에 중문제도 7문제.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유형을 좀 한번 같이 살펴볼 건데요. 시험 유형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학교 시험 유형. 네. 아, 보겠습니다. 삼가 본문이고요. 삼가 본문의 빈칸에 뭔가를 넣는 건데, 네, 요거 이제 창작해서 넣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돼 있죠. 틀린 친구들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틀렸냐? 물어보니까 이 조금 기초반 친구들은 이렇게 unfamiliar, 그다음에 ignore, unstable structures, harsh 이런 단어들을 해석을 못합니다. 해석을. 선지 해석이 안 되면 풀 수가 없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어법 선택형은 항상 나오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꼼꼼하게 풀어야 되는 거죠. 자, 논술형이 바로 세 번째 문제로 나왔었는데, 현재 완료를 이용해서 영작하는 겁니다. 어영 변형하는 거 두 단어였고요. 한 단어를 추가하는 거였는데, 추가하는 게 좀 어렵죠. 그쵸? 자, 외부 지문입니다. 마다가스카르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나 길죠. 그쵸? 자, 요거를 적절한 문장을 삽입하세요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쵸? 요것도, 사실은 뭐 본문에 있었던 내용은 아니고, 사실 이 제목과 관련된 문장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진 않았지만, 이게 창작 문장이다라는 것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 일치 문제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다가스카르에 관련된 내용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세균 관련된 외부 지문이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길죠, 그렇죠? 얘도 좀 틀린 친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창작문이고요. 이거를 적절하게 문맥에 맞게 삽입하는 그런 문제였는데 어디서 많이 틀렸나 봤더니만 이 rarely 요 단어를 잘 모릅니다. 거의 뭐뭐 않다라고 해석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폰을 만지기 전에 손을 거의 씻지 않는다라는 그 내용이 적절하게 문맥에 맞게 삽입이 돼야 되는데
해석을 잘 못해서 틀린 친구들이 좀 있었죠. 마찬가지로 얘도 원래 외부 지문 학습지에는 없었던 내용이고 창작해서 삽입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삽입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9번 문제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자, 뭐가 어려웠냐면, 자, 보세요. 네, 여기, this is patent, skin irritation, are unaware of, rarely 또 나왔고요. The most contaminated, 이런 단어들이 사실은, 좀, 아직까지는 우리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물론, 이 단어들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죠. 하지만 어휘 수준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 해석이 안 된 친구들은 이거를 맞출 수가 없었죠, 그렇죠? 그리고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을 다 읽고 좀 해석을 한 다음에 어떤 내용인가를 이해하고 그게 맞는지 틀린지까지 접근해야 되는데 해석 자체가 안 돼 버리니까 추론할 수조차 없는 그런 좀 이제 난이도의 문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어법상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게 관계사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C 보니까 이렇게 비교 구문까지 같이 나오죠. 그렇죠. 비교 구문이 목표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교 구문이 또 나오죠, 그렇죠. 목표법이 아니었는데 나오는 것은 조금 많이 있는 일은 아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remember to 부정사인지 ing 쓰는지 동명사 쓰는지 구분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듯 목표법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범위의 어법도 같이 조금 출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난이도가 조금 있었다. 그리고 배점도 5점이었죠. 자, 요것도 또 다른 외부 지문입니다. GMO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문인데요. 15번을 정말 많이 틀렸습니다. 15번. 일단은 해석이 조금 쉽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게 논리에 맞게 적절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쪽까지는 정의, GMO의 정의, 이런 것들을 조금 나타내는 그런 말이었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어떠한 장점들을 좀 나열해주는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요게 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흔히 어떤 유기체의 발전을 위해 행해진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서 예시가 나오는 그런 문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구분할 수 있고, 여기까지 해석이 잘 되는 그런 친구들은 맞출 수 있었는데, 이게 해석도 어려웠지만, 이 논리에 맞게 잘 집어넣는 것도 좀 쉽지 않았죠. 그래서 많이 틀렸습니다. 이 문제를. 자, 그 다음에 16번도, 네, 여기 틀린 친구들이 많이 있진 않지만 어떤 부분에서 좀 틀렸냐? 이게 이제 리스크 오브가 본문에 있었던 표현이긴 하거든요. 근데 물론 저 문맥에 정확하게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근데 여기 앞에 이제 리를 있는데 여기 그냥 리를 있으면 이게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이 거의 없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한 친구들이 이 문제를 조금 틀렸습니다. 사실 함정이었죠, 그렇죠? 정답은 2번이었는데 이런 것들도 좀 꼼꼼히 보고 꼼꼼히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내용 일치 문제가 이렇게 좀 출제가 되었었고요. 트럼프에 대한 지문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여기 18번 문제도 이 정책의 단계별 목표를 잘 설명하는 그런 글들이었는데, 이것도 틀린 친구들은 가만 보니까 이런 단어를 모르더라고요. competition, manufacturing, strengthen. 이런 단어들을 좀 알고 해석을 좀 했어야 이 지문을 좀 읽고 이해한 친구들이 맞아 이렇게 되는 거야 하면서 맞출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잘 안 됐었던 기초반 친구들이 이 문제를 좀 틀렸던 그런 경우입니다. 문제는 굉장히 좋았어요. 이 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세 정책에 대한 어떤 그 목표와 영향 이런 것들을 내용 일치 문제로 내주시는 게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문제들을 잘 출제해 주셨고 우리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께서 굉장히 문제를 깔끔하게 잘 내주셨습니다. 단어가 조금 어렵긴 했는데 자, 그다음에 20번 같은 경우는 요지 문제였고요. 자, 논술형에서는 이렇게 관계사를 이용한 영작이 나왔습니다. 자, 저희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한번 보여드릴까 해요.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일단 파이널 때 어떤 문제들을 좀 풀어봤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들을 좀 별표 쳤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직접 제가,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이제 보면서 참고해서 만든 그런 이제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문 필수 문제에 대해서도 일단 쭉 작성을 한번 해봤고요. 이렇게 주제문, 제목, 그다음에 어휘를 고르는 문제, 그리고 아무래도 불임중학교에서는 어법 선택형 문제가 배점도 높고 약간 본문에서는 메인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법 선택형 문제를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7번 문제 어법 선택형이었죠. 그렇죠. 아까 나왔던 것처럼 대명사 지칭 문제도 넣었고요. 접속사가 목표어법이 있었기 때문에 넣었는데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도 어법 선택형 문제였죠. 그렇죠. 네, 요것도 마찬가지로 어법 선택형 문제였죠. 그렇죠. 이렇게 어법 선택형을 준비를 많이 합니다. 내용 일치도 당연히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현재 완료가 목표어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준비했고요. 자, 그리고 어법 선택형. 관계사 문제도 두 문장을 하나로 합치는 문제들도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예, 이런 것도 필요하죠. 그렇죠. 우리 아까 관계사 문장이 있었죠? 문제가 있었죠? 이런 문제를 이미 좀 많이 풀어봤습니다. 여기 관계사 네, 이렇게 해서 수식해주는 어법상 옳은 거 고르는 그런 문제들 정말 많이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죠. 올바른 표현 찾기. 여기도 아까 이제 관계사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어법 관련된 문제를 정말 많이 풀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술형에서는 아까 우리 현재 완료가 나왔었죠. 저희도 현재 완료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어형 변화, 추가 이런 것들로 열심히 준비를 좀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관계사 문장도 이렇게 좀 만드는 것을 연습을 좀 했었죠. 자, 외부 지문도 제가 직접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비슷하게 유형을 잘 구분할 수 있도록 잘 익숙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일치, 불일치 문제는 반드시 저희가 꼭 훈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목도 반드시 훈련을 합니다. 워낙 빈도가 높죠. 출제되는 게.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어렵게 생각이 들었었던 그 문장을 삽입하는 거. 요거는 이제 거의 불임중학교에서 배점도 높고 시그니처로 항상 내기 때문에 이 삽입하는 문제를 어떻게 훈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지문에 3번 이상은 꼭 이렇게 삽입 문제를 풀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하면서도 외부 지문 해설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삽입 포인트를 따로 저기 적어서 어떤 내용들을 조금 이제 들어갈 때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 때 적절한지 문맥상 자연스러운지를 파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어휘 고르는 문제 서술형이 원래 외부 지문에서도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출제가 안 됐네요. 중간고사 때는 나왔었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논술형 준비할 겁니다. 아무래도 어법이 있는 외부 지문에 영작을 해보는 것 자체로도 또 공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다가스카르의 내용도 마찬가지였고요. 어휘 쓰임 준비했고, 그다음에 레얼리 여기 있네요. 그렇죠? 적절한 문장 넣는 거. 자,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문장 삽입하는 문제 훈련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일치 불일치 문제 네, 또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논술형 준비도 또 따로 했었습니다. 자, 트럼프 지문이었네요. 그렇죠? 트럼프 지문에서는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해서 요약문 완성, 그다음에 논술형 문제, 요약문 완성. 자, 그리고 아까 문제에 출제가 되었었던 정책 도입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영향 이런 것들. 저도 이런 게 꼭 나올 거라고 봤는데 그런 목적, 그다음에 관세를 부과한 이유, 그 다음에 도움이 되는 과정, 이게 이제 문제로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이런 내용들을 따로 준비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뭐 어디서 퍼온 게 아닙니다. 제가 직접 준비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어휘. 자, 그 다음에 삽입하는 문장도 따로 준비해서 만들었었죠. 자, 여기 세경 관련된 문제도 마찬가지로 어휘 문제, 그 다음에 일치 불일치 문제로 준비를 좀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좀 했고요. 그래서 우리 함께 공부한 친구들이 좋은 점수로 결과를 좀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 그 어휘가 어려워서 해석이 안 됐었던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구림중학교 시험 같은 경우는 단순히 시험 기간 3, 4주 정도 준비한다 그래서 고득점이 나오는 그런 시험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평소에 어휘력을 잘 쌓고 글을 읽는 능력과 논리력이 좀 필요한 그런 시험들, 약간 고등스러운 그런 이 시험들이 나오기 때문에 평소에 해석 훈련과 어휘 공부, 그다음에 어법 공부까지 철저하게 잘 하는 친구들이 고득점을 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 불임중학교도 내신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